예,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처음 공개회의 참석하셨는데요.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발언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40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40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어버이들을 방문을 해도 직접 만나서 가족 간의 모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비대면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버이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오늘부터 최고위원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경륜과 능력, 추진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개헌을 앞둔 지금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잘 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많은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선 축하와 기쁨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하셔야 할 임무가 막중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선출될 것인데 잘 협상을 해서 20대 국회의 남은 민생 법안 처리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략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와 함께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룰 과제들을 잘 준비하고 이를 6월 개원 국회부터 바로 다룰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20대 국회를 개원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대 국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국회여야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존의 20대 국회까지와는 다른 국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현대 정치사를 새로 써나가기 시작하는 원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국회 운영이라든가 당정 관계라든가 입법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국난은 단순한 감염병 사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의 사회경제 구조를 흔드는 글로벌 재난이자 국난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생각지 못한 약점들이 드러나고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런 시대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뉴딜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업을 준비하고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고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며 지금까지 국가가 포괄하지 못했던 사회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뉴딜에 더 담아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방향성은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 그리고 민간 전문들이 설계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전 세계의 삶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개편도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당의 입장을 갖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레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온 시간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건강을 지켰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세계의 K-방역이란 모범을 창출하였으며 코로나 도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에 아주 세계 모범이 되도록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깔아온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제도라든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래로 꾸준하게 만들어온 이런 소셜 인프라가 많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그 후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고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더욱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늘은 매 고비마다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4년차를 맞아 당정은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제도화하여 안정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예찬 당대표님과 또 여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과 함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맡겨진 소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엄중한 시기라서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쁨에 앞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되묻고 또 되새기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과 약자들을 먼저 보듬고 챙기겠습니다. 이틀 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에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만큼 감회가 남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많은 개혁 과제들을 실천해 왔고 또 지금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우리 당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개혁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는 필수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여야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어떤 분께서 저와 함께 21대 국회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실지 기대가 큽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실 분께서도 제대로 일해보라,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하는 국회로의 새 출발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 발안이 포함한 이 개헌안 표결이 법정 시한이 오늘 이어서 오늘 오후에 열릴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148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야당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표결은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야당도 참석을 해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께서 3일 만에 고공농성을 푸셨습니다. 중재에 애써주신 김무성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형제복지원 과거사법과 함께 제주 4.3 특별법도 함께 처리를 해야 됩니다. N번방 후속 법안도 마무리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지원 법안,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도 20대 국회에 부여된 숙제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을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고 또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21대 국회에 국민이 기대하는 가장 큰 것은 일하는 국회일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리더십을 충분히 잘 발휘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노년이 되셔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어르신의 삶에 어려움을 챙기고 돌보는 국가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임기 종료 마지막 언론인 간담회에서 통합당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두고 가장 큰 원인이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통당은 국정농단과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또한 야당이 된 후에도 장애투쟁과 국회 파양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책임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인식이라면 과연 어느 국민이 제1야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 지도부가 오늘 선출되는데 새로 선출되는 이 미통당의 원내 지도부는 제발 민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우리 당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있었다 없었다 논란도 있지만 국민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의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노동 3권을 앞으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또 문호조 경영 방침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동안 노동 3권을 제약받아왔던 노동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문제나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새 시대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데, 새 시대로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라도 후속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큰 활약을 기대하고요. 보도를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 정견 발표의 내용의 절박함과 자세의 절실함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라면 국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부 금액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함께 이겨내기 위한 따뜻한 연대와 협력의 과정일 겁니다. 우리 당도 의미 있는 실천에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를 관제 기부라고 헐뜯고 있습니다.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시각입니다.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시도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국민들을 모욕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와 소비를 놓고 어떤 것이 무겁다고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비해서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리는 것 또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기부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선한 영향력의 확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집다운 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져온 3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의 의미,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모든 국민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재해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 상생성장과 경제 민주화의 철학과 방향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끈기 있게 지치지 않고 추진해 왔던 것은 이 길이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도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총선까지 일관되게 그 확고한 뜻과 의지를 표현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 채무 관련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달라져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을 보는 시각도 확실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협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국가부채, 국가재정 프레임만을 되뇌이고 있는 것은 사실 시대를, 이 흐름을 거역하겠다는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믿습니다. 적시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국간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라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른지구위원회 발언 읽겠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고별 언론 간담회에서 정부의 매표용 현금 살포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떠나시는 마당이지만 심재철 원내대표의 인식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를 매표용 현금 살포로 표명한 것은 정치 리더로서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우리 돈으로 147만 원 지급을 시작했고 일본은 국민 1인당 115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 90여 개 국가가 현금 지급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 국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물결은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되거나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흡수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사회 변화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정부의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더구나 황교안 전 대표도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 앞에는 경제를 방어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와 우리 당의 김태년 원내지도부가 함께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 읽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의 예결특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정책적 능력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많은 성과를 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처리에 합의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드릴 때입니다. 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김태년 대표님,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통합의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 관련한 법안 처리와 더불어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정말 국회가 모처럼 밥값하는 하루였습니다. 그 미통당의 또 김무성 의원님께서 또 중재하시고 또 국회 안행의 여야 간사가 적극적으로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이신 최승호 씨가 고공농산을 중단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번에 과거사법이 개정이 되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국회 문을 두드린 지 8년 만입니다. 또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지 2017년 11월부터였는데요. 약 4년 만에 이제 진상규명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과거사위원회 설치 및 진상조사 또 청문회 등을 통해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어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최근에 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장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서울 가양동에 있는 미스터 피자 가맹점을 방문했습니다.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한 점검을 했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날 모인 자영업 가맹점주들이 한 목소리로 어려운 처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체감하기가 힘들다. 정책의 혜택을 입기 힘든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여전히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작 긴급할 때 쓰지 못하고 있고 이제 정말 폐업을 하고 싶은데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비를 내야만이 폐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원이 매출 기준이라서 수익률은 적은데 특히 가맹점주들이 그렇습니다. 수익률은 적은데 매출 규모가 커서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는 피부 와닿는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이틀 전에 그런 간담회를 하면서 배달의 민족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점주 단체 등 대표성을 지닌 단체들이 협의체를 이제 가동해서 적정 수수료 문제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나 수수료 과다 또 불합리한 정산 절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열정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또 정책위 의장 출신으로서 정책적 전문성까지 장착한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의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10일이면 집권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재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3대 영역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세계 산업구조의 개편과 그리고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당정청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와 서른 최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이번 총선이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임기를 마감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방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총선의 참패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여당의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총선 패배의 원인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러한 저급한 정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위성 교섭단체 구성 등 국민 기만 행위를 계속한다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원내대표 지도부가 구성될 미래통합당의 깊은 성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